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국민일보 마이12가 만드는 책 소개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서적을 소개하고요.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과 신앙의 다리를 놓는 시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시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열풍을 일으켰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100만 부가 넘게 팔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그 책의 내용은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당시에 그 책이 그렇게나 많이 읽히고 회자됐던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정의라는 말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찌 보면 민주화가 제도로 뿐만이 아니고 삶의 여러 곳에서 정착되는 과정은 바로 이 정의가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는 우리 누구나도 꼭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정의감으로 가득 찬 사람을 직접 만나고 또 함께 일하다 보면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종종 경험하셨을 거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여러 면에서 함께하기가 힘든 경우가 발견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정의는 틀린 게 아닌데 분명 필요한데 왜 이 정의감에 불타는 이 사람이 힘들게 여겨질까? 내가 정의롭지 못해서 그럴까? 자,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책은 여러 면에서 생각할 거리를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 제목 소개가 좀 늦었지요? 책 제목은요. 정의를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에노모토 히로야키라는 일본에서 MP 인간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기업체에서도 좀 일을 했고요. 또 여러 대학의 연구원이나 교수들을 역임했었습니다. 이 저자의 저서들은요.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유형을 분석하고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연구하는 게 주된 저술의 방법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저도 검색을 해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에노모토 히로아키의 책들이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책 제목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근한 잘난 척에 교양 있게 대처하는 법, 부정적 사고력, 모친 상실, 회사를 이기는 50가지 심리학,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지피지기 심리학, 나를 찾아 떠나는 자기 분석 여행. 상당히 책이 많죠. 자, 이 저자가 왜 이렇게 많은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됐을까요? 아마도 일본 특유의 그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잘 잡아내서 생활에서 풀어주는 거죠. 보통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책들이 의외로 좀 학문적이고 좀 어려운 면들이 있는데 이 에노모토 히로아키의 책들은 읽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답게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편이나 불안의 원인을 사례 중심으로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좀 우리나라 국내 독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 좀 많이 번역이 된 것 같고요. 이 책도 정의에 대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심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책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오늘 들게 되었습니다. 자, 책 소개 좀 해드릴까요? 자,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일에 분노하는 걸까요? 공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인터넷 댓글을 비롯해서 여러 공론회장에서 한 사람을 매장할 정도로 아주 가혹하게
그 사람을 심하게 다루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박탈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질문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의를 내세워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로 순수한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요. 정의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행위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심리적인 그 근원을 좀 탐색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목차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런 책이구나 하는 맥락이 좀 잡히실 거예요. 1장을 보면 정의를 둘러싼 논쟁이 복잡한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대중문화, 인터넷 문화에 있는 즉 왜곡된 이 정의감에 대한 비뚤어진 정의감에 대한 그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2장을 보면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정의를 믿는가라는 챕터가 있어요. 타인 조막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타인 조막 능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부족할 때 우리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 제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의감을 얘기하지만 불편을 느끼게 되는 거죠. 3장 정의를 밀어붙이는 행동 이면의 심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별히 욕구 불만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밀어붙이면서 왜 공격적인 행동이 나오는지 또 자신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그 불만을 이 정의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부분들 그것들이 투영돼서 발산되어지는 사회 현상도 분석하고요. 내면의 심리도 살펴봅니다. 4장에서는 정의를 비웃는 정의감의 역설을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이 정의를 왜곡시키는 사회적인 그 구조와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약육강식 속에서 점점 윤리관이 무너지고요. 또 정치인들은 자신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의를 비웃기도 하고 이윤에 따라서 정의를 무시하는 기업가들. 그래서 도리어 이 정의를 올곧게 쫓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야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 사회 모습도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이 정의를 밀어붙이는 위험한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봐요.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건 정의를 추구하는 것과 밀어붙이는 건 좀 다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위험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 판단을 절대시하고 타인의 입장과 기분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통행으로 사고를 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죠. 또 마지막 6장에 보면요. 정의로운 사람이 위험한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지가 왜곡된다는 건데요.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이 흐려지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지가 왜곡될 때 왜곡된 정의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책의 맥락인데요. 그렇다고 이 책이 정의가 필요 없다라는 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대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일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정의롭지 못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자신의 정의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 이게 문제냐면 비록 이 사안에서는 한 가지가 맞을 수는 있지만 정의로울 수 있지만 사람이란 게 모든 면에서 다 정의롭고 올바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안에서 종종 분열과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통 자신의 정의감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니 대화하고 경청하고 중재를 서고 화해하는 어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나 사회일수록 사실 긴장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벼랑 끝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외주를 타는 것 같은 그런 그 사회적인 긴장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의 한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낭독의 시간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저는 이 챕터가 좀 더 와닿았었는데요. 인지 복잡성이 부족하다라는 챕터입니다. 정의를 밀어붙이는 사람은 인지 복잡성이 낮다. 인지 복잡성이란 매사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 인지 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매사를 여러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의 사고방식에 공감한다. 그러나 인지 복잡성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므로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들은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주장만 밀어붙이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과 제대로 타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쉽게 대립한다. 수험 공부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수험 공부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수학을 공부한들 방정식이나 미분, 적분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국사나 세계사 지식이 없어도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다. 그러므로 수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추천 입학을 점차 늘려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반면에 수험 공부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수험 공부를 통해 인내심이 생기고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라도 교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수험 공부를 배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인지 복잡성이 높은 사람이 두 의견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전자의 의견을 접하고 맞아, 그렇지라고 동의했어도 후자의 의견을 듣고 나면 그런 관점도 분명 가능하지라며 이해했을 것이다. 사고방식이 서로 대립하더라도 양쪽 모두 납득할 만한 이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지 복잡성이 낮은 사람이라면 어떨까? 전자의 의견을 접하고 맞아, 그렇지 라고 동의했다면 후자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한번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와 대립하는 의견에는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보를 머릿속에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 그런 정보를 눈앞에 두면 안절부절 못한다. 설득을 다루는 심리학에서도 인지 복잡성이 높은 사람을 설득하는 경우와 낮은 사람을 설득하는 경우 적용하는 설득법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가령 인지 복잡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양면적 설득법이 효과적이며 인지 복잡성이 낮은 사람에게는 일면적 설득법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전만이 아니라 원가가 좀 높다거나 습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양면적 설득법이다. 반면에 어떤 상품을 팔거나 제안을 할 때 그 이점만을 설명하는 것이 일면적 설득법이다. 인지 복잡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판매하려는 상품이나 제안의 이점만을 설명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지도 모른다. 좋은 면만 말하는 게 어쩐지 수상쩍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들은 항상 매사를 여러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나 제안에는 이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으며 이점만 있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인지 복잡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이점만이 아니라 단점도 설명하되 종합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점이 크다는 식으로 설득하는 양면적 설득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인지 복잡성이 낮은 사람에게 이런 설명을 하면 어떨까? 이점 말고 단점도 있다고 하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 도입하는 게 좋은지 도입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지 한쪽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 오히려 갈팡질팡하며 고민만 할 것이다. 서로 다른 정보가 머릿속에 뒤섞여서 인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 복잡성이 낮은 사람에게는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점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일면적 설득법이 더 효과적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정의감에 대한 여러 다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3절의 이야기도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의 기준으로만 타인을 비판하는 태도가 위험하다는 말이죠. 올바름을 추구하되 결국 그 목표가 비난이나 비판 자체가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저 사람은 절대 안 돼라고 낙인 찍으며 편가르기를 하는 방식의 위험성.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해명하고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겠지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정의를 밀어붙이는 위험한 사람인가? 정의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가운데 삶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정의가 없으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 우리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점검을 하시면서 또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 옳음에 대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또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세요.